자, 윤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 맨날 기본적인 얘기만 해. 이게 윤회가 진짜냐와 관련해서 윤회가 뭐냐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윤회론 이러면 사람들 생각으로는 뭐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뭐 이러면서 계속 바뀌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 윤회의 기본 구조는 그거야. 하지만 태초의 구조는 그거는 아니었었어요. 그냥 순환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비가 와서 물이 증발을 하고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다시 뭉쳤다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것 같은 개념을 윤회론의 시작으로 봐요. 그거 이제 오하 이도설이라고 해서 그런 식의 순환론인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순환론이고 그런 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농경과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순환론, 농경 이렇게. 유목이나 이런 쪽은 이런 순환론이 잘 안 나와요. 농경은 왜 그러냐면 내년에 또 이렇게 순환이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업이나 이런 거하고 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론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지만 유목문화 쪽에서는 윤회론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약해. 그래서 유목문화를 대표하는 건 지금도 유일신론이잖아. 셈족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슬람교 뭐 이렇게. 그래서 걔네는 계속 한 자리에 있으면서 순환시키는 게 아니고 지그들이 움직여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윤회론이 아리안족과 관련되는 건지 원주민들하고 관련되는 건지 인도의 원주민하고 아직도 완전한 답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거 답 내기 어려워요. 너무 옛날 얘기거든. 그래서 아리안족하고 관련되면 아리안족은 사실은 유목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래서 윤회론이 많이 퍼져 있는 쪽은 사실 상대적으로 동쪽, 그러니까 인도에서 동쪽, 그래서 약간 아리안 문화로부터 벗어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안의 윤회론이 달랐을 거고, 약간 인도 전통적인 측면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것도 좀 발견되는 것 같고, 좀 복잡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순환론하고 관련돼요. 순환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추모하는 거는 진짜 오래전부터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고인돌 같은 거 이런 데서 아니면 사람을 매장했었던 흔적들을 조사하다 보면 가슴에서 꽃가루 화분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갑니다. 화분이. 예. 그래서 그게 흙을 요즘은 고고학을 할 때 흙도 성분 조사를 하거든요. 화분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매장하기 전에 꽃을 가슴에 올렸구나. 왜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해? 슬프니까 가슴에 이렇게 헌화를 하고 이렇게 덮고 뭐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왜 꽃가루가 가슴에서 발견되느냐? 뭐 이렇게. 여러분은 불 들어와요. 여러분은 불 들어와. 제가 얘기했잖아. 평생 화장을 하더니 결국 인생 마지막도 화장이구나. 막 그냥 쓸데없는 소리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인도에서 윤회론이 발전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틀을 가지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니까 한 3,000년 전 얘기 뭐 이런 거니까 찾아낼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냐면 원래 인도의 윤회론은 바라문은 바라문으로 윤회하고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하고 윤회하고 바이샤는 바이샤, 평민은 평민으로 윤회하고 귀족은 귀족으로 윤회하고 최고 성직자는 성직자대로 윤회하고 노예는 노예로 윤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수평윤회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잘 살면 나도 다음 생에 좋은 걸로 가고 그 다음에 좀 거지같이 살면 떨어지고 이게 아니야. 롤러코스터가 아니야. 그냥 양반은 양반, 쌍놈은 쌍놈,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는 건 없어요. 이거예요. 그게 원형입니다. 정착된 원형. 그러니까는 초기에 오하이 도설 같이
뭐 빗방울로 떨어지고 식물로 들어갔다가 속아 먹고 그게 다시 남자가 먹어가지고 뭐 정액이 되고 그 뭐 이런 식의 하고는 약간 다른 패턴이에요. 이거는 한 번 일단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수평윤회론. 노예는 평생 노예고 죽었다 깨나도 노예고 노예로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반은 죽었다 깨나도 양반이야. 왕은 죽었다 깨나도 왕이야. 누가 만들었을까? 왕이 최상위층에 있으면 왕이 만들었을 건데 인도에서는 바라문이라고 하는 성직자가 그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 하면 왜 성직자가 맨 위에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성직자가 왕이에요. 나중에 이제 왕이 분리가 됩니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단군. 그러니까 제사장. 단군. 단군이 재단의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재단의 관리자. 그러니까 제사장. 제사권을 가진. 그리고 그게 최근까지도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제사의 주관자가 그 집안의 우두머리예요. 리더예요. 맞잖아요. 그 집안에서 누가 제사를 주관하느냐? 최고 어른이에요. 남성이어야 되고 적통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집안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성씨까지 이렇게 좀 확대를 하면 그게 종손이 되는 거고 종가가 되는 거고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중에 군주가 분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 문화가 가장 오랜 층위에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군주권이 이제 분리해 사회가 발전하면 계속 분리됩니다. 작은 것들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거지 같을 때 하나의 방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거기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도박도 하고 뭐 오만 데서 책상이 아니고 책상 곧 밥상이죠. 거기서 대가족이 진짜 대여섯 명씩 자고 왔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애는 많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게 가능한가 싶은데 또 그 시절을 또 그렇게 살았어. 근데 지금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애를 만들으라고 해도 이것들이 애를 안 만들어요. 참 희한하지. 이게 참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세상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력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집이 좋은 집일수록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공간들이. 밥은 식당에서 먹고 그 다음에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이렇게 분리가 많이 될수록 잘 사는 집입니다. 나는 하나의 공간에서 다 이루어져요. 소박한 겁니다. 소박한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소박한 사람들은 저는 이불 하나로 그냥 사계절을 다 밀어 쓰거든. 그냥 그렇게 써. 뭐 그거 얼마나 좋은데. 그 저는 농이 없어요. 놀랍게도 농이 없어. 농이 필요가 없어. 계속 그 이불이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래되면 그냥 버리고요. 그냥 새로운 걸로 씁니다. 굳이 나 빨아야 될 필요는 잘 못 느끼는데. 그러면 돼. 물론 뭐 그러면 그렇게 빨리빨리 버리는 아니 잘 안 빨아. 좀 오래 가면 돼. 괜찮아.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이런 게 이제 좀 소박한 사람들. 소박한 사람. 이런 거를 잘 따져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더 문화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제가 문화적이지 않아.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 제 방에 들어와 본 사람 없을걸. 제 방에는 보살님들은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 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약간 창고지. 우리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뭐 갖춰놓고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창고인가, 뭐 분리수거 시스템인가, 뭐 이런 느낌을 가져. 그래서 굉장히 놀래. 굉장히 놀래.
근데 그게 나는 괜찮아.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겠다. 아까 지장보살 같이 되겠다.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최고 신분 계급이 인도에서는 브라만이에요. 브라만. 그래서 걔네들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평론이론, 이게 굉장히 악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왜 천민인 줄 알아? 넌 죽었다 깨나도 계속 천민이다. 그래서 너는 영원히 굴러야 돼, 나한테.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안정적인 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나쁘게 살아도 문제될 건 없어. 나는 또 다른 똑같은 기회를 받을 거야. 누가 만들었는지가 정확해.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 언제나 지문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이제 저는 그런 거 되게 재밌어 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거 머리 아프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잘 찾아내면 언제나 이익 보는 놈이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가를 봐야 돼. 그러면 노예는 죽었다 깨나도 노예예요. 이렇게 얘기했겠어?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설득이 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 조건에 존재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수용해요. 비판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눈을 떴더니 이 나라에서 눈을 떴더니 박정희 대통령 때였었어. 그래서 초등학교를 가다가 애국가가 울리면 내가 어디서 놀다가 땅바닥에서 굴르다가 6시에 애국가가 울렸는데 애국가가 울리면 전 국민이 서가지고 어디 보이지도 않는 국기 방향을 보고 가슴에 손을 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때 그거를 안 쓰고 지나가거나 뛰어가는 놈을 보면 저건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속으로. 속으로. 그런데 지금 현대 시점에서 보면 그 행동 자체가 또라이 같은 행동이었어. 세계 토픽감이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눈을 떠니까 그런 식의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은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느냐? 야, 대상 자체가 없으면 비판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저런 통제국가의 특징이 SNS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차단시켜 버리잖아요. 중국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맞잖아요, 제 말이. 그러니까 사람이 비교를 통하고 뭔가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어야 각성을 하지. 그냥 그 조건 속에만 계속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계속 그 조건. 그러면 나는 왜 노비인가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니까? 나는 원래 노비. 내 자식은 노비? 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웃긴다니까? 그래서 그런 식 윤회론이 기본 세팅이었고, 그러니까 윤회론 개념도 모르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짜증이 나셨죠. 왜? 사람은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되면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이게 안 바뀌는 거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전통사회라고 하는 게 미나토판하고 똑같다. 광은 광이고 피는 피다. 껄짝은 껄짝이고 광은 광이야. 광은 이렇게 딱 화토판에서 보면 이렇게 광 이렇게 써 있잖아. 동그랗게. KS 마크를 하나 찍었지, 도장을. 나 광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아니, 맞잖아? 그렇게. 그게 이제 귀족이지. 그래서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진짜 뻘로 봐서 그러는데, 미나토라고 하는 게 귀족제를 대변한다. 광을 받고 있는 최고 신분층, 특권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혈연을 맺고 있는 놈들이 있는 거죠. 그게 약이지, 약. 혈연 귀족들. 맞잖아요. 풍약, 비약, 초약, 뭐 이렇게 해서 맞잖아. 그러니까 그 집안 중에 조금 더 높은 애들, 그렇게 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가장 기가 막혔던 게 초단의 혁명이라는 거라니까. 초단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초단은
개뿔도 아닌데 이익 집단을 지그들이 뭉쳐서 만든 거야. 같은 놈들도 아니고 같은 가족도 아니고 광을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야. 그게 초단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단이야말로 미나토에서 고스톱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도기적 유물이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초단이. 홍단이나 이런 거는 같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족 패밀리가 있으면 약이고 청단, 홍단은 학벌 이런 거예요.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동문 이런 거. 근데 초단은 그냥 지그네식으로 만든 이익 집단이야. 아무 근거가 없어. 너네가 왜 연대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리고 평등사회가, 그건 계급사회고, 평등사회가 만들어지고 그게 민주화를 반영하면서 나타나는 게 고스톱이에요. 광 필요 없고요. 쪽수만 많으면 무조건. 민주주의는 쪽수주의입니다. 정의로워야 되느냐? 누구 말이 맞아야 되느냐? 찌라시든 뭐든 많이 퍼뜨려서 세력만 만들면 장땡이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이 정치판 들어갔으면 잘했을 것 같아, 내가. 군중을 호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네이밍 이런 거 얼마나 잘하는데,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정치인들 되게 잘하잖아. 개딸 이런 거. 귀에 쏙쏙 박혀. 한두 번만 들어도, 야, 이거, 저런 정치판에 있지 말고 카피라이터를 하면 되게 잘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어. 고소영 내가 옛날에 그런 거 봐봐. 이름 잘 붙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잘 안 되는 게 에이스들이 저쪽에 가서 붙었나, 싶은 생각도 있고.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미나토야말로, 고스톱이야말로 민중이라고 하는 쪽수주의를 대변해준다. 라고 하는 거고, 쪽수주의를 대변해준다. 그래서 그렇게 이 쪽수주의라는 건 뭐냐면 후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거는 광은 광, 10거짜리는 10거짜리, 5거짜리는 5거짜리. 그거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거. 그건 안 바뀌잖아. 지문으로 박혀 있잖아. 그지? 박혀 있는 거고, 그거 말고 후천적으로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조직을 짜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규정 지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냐? 후천적으로 네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이. 우리가 만수르를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 그렇지 않아? 부러워. 나도 부러워. 하지만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위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존중해주냐? 그런 건 없어. 그냥 돈 많고 친하고 싶은 사람. 물론 지가 나를 안 친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이게 물려받아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안이 좋아서, 지금 재벌집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집안 자체가 좋아서 그냥 되신 분이 있고, 왕도 예전에 그런 거예요. 물려받았는데도 능력이 있어서 이제 뭐 세종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조같이 이렇게 성군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숟가락 얹고 그냥 편하게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사고만 안 치면 평타는 치는 거예요. 이제 사고 치시는 분도 있고.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후천적 노력을 더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불교 윤회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노력한 거에 따라서 너는 다음에 바라문이 될 수도 있고, 크샤트리아가 될 수도 있고, 귀족이 될 수도 있고, 천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윤회론의 특징은 불안 조장입니다. 네가 지금 잘 나가지? 아까 그 바라문은 아니면 뭐 왕족이야. 그럼 난 다음에도 왕족이야. 그러면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 그렇지 않아? 야, 밀려도 왕이야. 아니면 뭐, 그러니까 저 영국 찰스 지금 왕이지. 비슷하지. 그냥 태어나서 오래 살면 왕을 하는 거야.
단명했으면 왕 못할 뻔했는데 그래도 좋은 걸 많이 쓰셔가지고 대영 제국의 왕이 됐어. 그치? 됐지 뭐.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때 너무 극명하게 보여줬지. 사인하다가 그 만년필에 잉크 좀 묻었다고 에라이 씨 이러면서 욕하면서 이렇게 닦은 나 그 모습 너무 감동적이었어. 아니 세계 언론사에서 그렇게 다 찍고 있고 그리고 나이나 젊은 사람도 아니고 70인가 된 사람이 그 정도도 안 됐어요? 그런 어른이 그거를 다 찍고 있는데 거기서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하지. 근데 참 인생 편히 살았구나라는 거에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을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편안하게 살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한 대목으로 조져버렸지. 그런 식으로 안전장치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냥 오래만 살면 되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뭐 특별히 좋은 일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떨어질 수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현상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좋은 일도 해야 되고 뭐 남을 좀 도와줘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회적 가치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불교의 새로운 윤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윤회론. 그래서 노력한 방식으로 삶이 바뀌어간다. 바뀌어간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네가 타고난 것보다도 후천적으로 어떻게 노력했느냐에 더 가치 비중을 더 많이 두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빡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인도는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상투를 트는 걸로 신분이 드러나게 돼 있어. 인도의 신분 제도는. 우리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조선 같은 경우는 그걸 모자로 했어요. 모자로 신분이 드러나. 그래서 갓을 쓰느냐, 패랭이를 쓰느냐, 네가 뭘 쓰느냐를 가지고 우리도 사극 보면 딱 알잖아. 저 사람은 한 중인 정도 되는갑다. 저거는 조금 떨어지는갑다. 물론 뭐 모자도 없는 사람도 있죠. 예전에 그 이대근 선생님께서 마님 이런 거 할 때 보면 모자는 무슨 개뿔이 모자야 그냥 그렇게. 이대근 선생님 아실 정도면 또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어른도 한 70 넘으셨을걸? 어떻게 보면 힘의 상징이었는데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인도는 더우니까 모자를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상투를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높이 올리면 신분이 높은 거고 낮게 올리면 신분이 좀 떨어지는 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신분을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신분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영향을 안 미쳐. 지금은 우리 세대도 비슷하거든요. 네가 뭐 쉽게 말해서 돈이 있고 뭐 어쩔 건데 뭐 나한테 줄 것도 아니면 우리 또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거 있잖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렇게는 안 돼.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러면 죽는다. 가오 했다가 다음 생에 가오 해야 돼. 금생에는 가오 끝이다. 지금은 평등 사회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밀게 해가지고 사람이 그런 선입견이 있으면 대우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티박 주고 이렇게 그냥 일관성 있게 하면 돼. 근데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중력은 빛도 휘게 한다. 빛조차도 휘는 거야. 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신분이나 뭐 이런 자본주의에서는 돈이겠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럼 사람이 선입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밀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 신분이 높은지 잘 모르게 물론 그래도 아는 건 알아요. 느낌상으로. 느낌상으로. 무엇과 같이 마치 오바마와 바이든을 봤을 때 다 미국 대통령이시지만 한 분은 흑인계라는 걸 알 수 있고 한 분은 백인계라는 그걸 모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신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하지만 상징적인 거라도 싹 밀어버리면 우리는 이 주의는 아니야 라는 거를 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 노력만 가지고 어떻게 좀 잘 해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불교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윤회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단 결정성은 없어. 그래서 불교 윤회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는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왜 뭐 레드썬이나 이런 데서 쓸데없는 거 나오는 것들의 윤회론을 왜 신뢰할 수 없는가에 대한 윤회론의 허구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사실이면 어떤 부분에서 사실일까, 사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배경 얘기를 지금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좀 많이 들어왔네. 원래 한 10분 정도 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장사 끝날 때 됐어. 인생이 다 그래. 뜻대로 잘 안 돼. 뜻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있어. 그리고 인생은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뜻대로 돼서 재밌는 것도 있고 뜻대로 안 돼서 재밌는 게 있어. 행복은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했을 때 행복하냐? 그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예전에 그 재밌는 거 있어. 비버리 힐즈인가 뭐 그런데 돈 많은 동네가 있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타워 페리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보통 한 1,000억씩은 있다네, 재산이. 친하고 싶지. 난 그런 사람 얘기할 때는 늘상 친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나랑 친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기대를 버렸지. 나는 늘상 우리는 청빈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늘상 친하고 싶어 해. 나는 열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평균 수명이 안 높아. 그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래. 그 조사해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사람이 독하게 올라온다니까. 너무 내 뜻대로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로 다 하잖아. 매가리가 없어요. 직장 생활 하다가 그거 못 느끼셨어요? 직장 생활 하면 힘들지? 하지만 때려치잖아? 한 6개월 행복하다? 그 뒤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야? 진짜야.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말고 어느 정도의 적절한 스트레스가 그 사람의 정신도 건강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면역체계도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게 투지 같은 걸 줘요. 내가 이걸 극복해야겠다 뭐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했었는데, 왜 초등학생들과 사람이 게임을 하지 않느냐. 게임은 이기는 게 재밌지만 너무 쉽게 이기는 게임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런 거예요, 게임이라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얘기했잖아. 극적으로 약간 반전하면서 이기거나 아니면 내가 살짝 이겼을 때 재밌어. 그런 거지. 그래서 그렇게 돈 많은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훅 가더라 라는 게 있어. 물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도 훅 가요. 그러니까 적절한 스트레스 좋다. 그게 미꾸라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꾸라지와 메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도 잘 몰라. 근데 그런 썰이 있어. 썰이 있어. 미꾸라지끼리만 풀어놓으면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숨어 쉬어갖고 죽는데. 지들끼리 있다가 우리 죽으러 가는 건가 이러면서 죽는데. 그래서 내가 에라이 씨 네가 내 추어탕 끓여 먹기 전에 내가 먼저 자살해서 시체를 맛보게 해주겠다 씨 뭐 이러면서 죽는다는 거거든. 혀깨 물고 에라이 씨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죽는데, 메기를 넣으면 지금 미꾸라지끼리만 놔두면 죽는데, 메기를 넣으면 메기한테 잡아먹힐까 봐 계속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쪼리가 있어가지고 폐사율이 급격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가짜라는 썰도 있거든. 누가 지어낸 거다라는 썰도 있어. 근데 제가 저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묘한 설득력이 있어.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어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부부끼리도 너무 편안하면 일단 편해서 좋은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슬픈 일만 남았고요. 어느 정도 자기 위치를 딱 차지하고 이렇게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그 관계가 훨씬 더 오래 가. 맞다니까. 그래서 기본 예의를 갖추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재밌는 거지. 그런 거 재밌는 거지.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네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협박이 되게 잘 먹혔어요. 이유는 뭐냐면 언제 죽을지를 몰라. 지금은 대략적인 추산을 합니다. 사람이. 크게 돌발만 덜컥수만 안 걸리면, 여기서 덜컥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비극적인 것들만 안 걸리면,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이거 되게 오래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자이저죠. 에너자이저. 그래서 뭐 한 90, 빠르면 90,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아직도 뭐 한 2, 30년 이상 남은 거죠. 겁나 긴 거예요. 2, 30년이면 뭐 그런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2, 30년이 금방이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있으면 진짜 연세 많이 되신 거예요. 진짜 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반 동물 2, 30년 사는 놈도 거의 없어요. 평생을 살아도. 근데 여러분은 평생 살고 그만큼이 남은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가까이 있었던 세상에서 네가 죽은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하면 사람이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들을 보면 장자나 뭐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이 얘기했을 때 출가를 왜 그때그때 바로 하느냐. 그때 기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머리는 이 머리에 붙었다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에 불 붙은 거. 그거 파마머리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해서 불 한번 붙으면 팍 하면서 타거든. 내가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제등행렬 같은 거 하고 초 키고 했을 때 그때 뒤쪽에 얼핑한 사람이 있으면 앞사람 머리 태운다고. 그게 그렇게 이렇게 그거는 아니야. 그 사람의 뭐 화상을 입힐 정도는 아니야. 그냥 이렇게 손으로 털어내면 꺼지긴 꺼지는데 이제 숭덩 없지. 한 주먹이 없지. 이게 좀 뼈지. 영구지 영구. 영구. 그렇게 해서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그렇게 노력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라는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전장치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네가 무언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지금 네가 해놓은 결과로서 너의 다음 생은 있어. 그리고 결정성을 가지는 건 아니야. 그것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근데 이거 윤회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말고 이렇게 해줄 게 있는데 한 번은 더 해야겠다. 한 번 더 해야겠다. 불교 윤회론의 가장 큰 특징은 앞과 뒤의 연결점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불교 공부를 했잖아.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의 단계에 못 올라갔어? 그러면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해놓은 뒤에서 이어서 가는 거 아니야.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야, 다시.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제가 책에도 그런 식으로 예전에 써놨었어. 무엇과 같은 거냐면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70점이 커트라인이야. 69점을 맞았어. 그 다음에 60점을 인정해 주느냐? 아니, 다시 0점부터 모든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전생에 뭐 했다 그래서 그게 꼭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네가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의 전생담들을 자탁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보면 앞과 뒤에 연결이 없어. 그러니까는 한 번은 왕이었다가, 한 번은 상인이었다가, 한 번은 악인이었다가, 막 이게 이런 식으로 가지. 어떤 패턴을 그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연결해가지고 마치 기업이 카카오가 하나씩 분사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듯이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시험이야. 수능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400점 만점에 300점을 맞았어. 그럼 그 다음 내년에 재수를 했어? 300점 못 맞을 수도 있어. 아니 맞잖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거지같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게 이제 기초적인 안전장치가 뭐냐면 수다원은 법륜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7번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 구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 거짓말 같고. 왜냐하면 아라한도 깨집니다. 아라한도 깨져. 아라한도 깨진다고 나와. 그래서 보살은 불태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극락에 가면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백은 없고 전진만 있다. 라고 하는. 그게 퇴보에 대한 불안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퇴보하는 게. 날이 서 있잖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변호사나 의사시험 한번 통과해놓고 죽을 때까지. 야, 그런 게 어딨어. 너 의사시험 다시 보면 떨어질걸? 아니. 젊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60 되신 의사분이 있어. 다시 시험 보면.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게 정당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윤회론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뒤로 밀려난다는 게. 그리고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불교식 윤회론의 가장 큰 특징은 로또 복권과 같다. 로또와 같다. 로또 공이 1번이 나왔다 그래서 처음에 뽑았더니 1번이 나왔어. 그 다음에 2번이 나와? 안 나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건데 로또 번호는 내가 예를 들어 그 8자리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뭐 8개 이렇게 번호가 8개라고 치고 1111로 8개를 썼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기 멍청한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확률은 섞어서 쓰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왜? 앞에 나왔기 때문에 뒤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인 거지. 공을 넣고 다시 돌리거든. 그리고 그거는 그 공간 안에서의 확률은 똑같아. 그 기계가 이렇게 하나로 끌어올리잖아. 추첨할 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나왔으니까 1을 빼고 그 나머지 공을 돌리는 게 아니야. 다시 넣고 1을 넣고 다시 똑같이 돌리는 거지. 그래서 앞에 생이 이랬기 때문에 뒤에 생은 그것과 연결해서 1이니까 2가 되고 2니까 3이 되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윤회를 통해서 공포가 생기는 이유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빨리 출가해서 수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이나 이런 거를 만났을 때 걔네들이 끊임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야 집에 갔다 와 이러면 아이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튀어나오는 게 불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 손대면 독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다. 이렇게 터지게 되는 이유가 개의 불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윤회론이 하나가 아니에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윤회론이면 뭐 동물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는 사실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모든 종교가 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거는 모든 종교를 네가 모를 때 하는 얘기야. 다 얘기하는 게 달라. 얘기하는 게 달라. 다 같은 얘기를 하면 하나의 종교만 나왔겠지. 왜 여러 개의 종교가 있겠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건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착한 개념이 다르지. 한 끼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한 끼가 다른 거지. 그 한 끼 때문에 여러분 자녀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뭐 성공하면 걔는 세 끼 먹냐? 한꺼번에 세 끼를 먹어? 아니야, 다 한 끼씩 먹어. 그 먹는 양은 크게 차이가 안 나. 그 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아니, 맞잖아. 무슨 내가 찌양이야. 이따시 먹을 거야. 뭐 다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윤회론 얘기 한 번만 더 해야겠다. 아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다음번에 윤회론의 착각과 관련된 이야기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